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의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게 여기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 보통 이걸 주거문화,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집을 만들고 이런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건축사 협회입니다. 오늘 이 협회의 석종훈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를 도와서 우리 배태호 산업팀장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회장님, 건축사라는 직업, 많이들 또 알고 계시긴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한 여기에 또 협회가 또 있잖아요. 예. 또 협회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예, 먼저 이것부터 좀 얘기하고 가도록 하죠. 예. 건축사라는 직업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건축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잘 조합하고 질서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협회는 11,000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 전국 17개 시도 건축사회와 133개 지역 건축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올해 초죠? 네. 올해 초, 지난해 초인가요? 예, 지난해 초. 네네. 2018년 초에 32대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 네. 직선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선제를 한 지가 배트님 두 번째인가요? 예, 횟수로 이제 두 번째 직선제 회장. 아, 그렇죠? 네. 두 번째 직선제로 뽑히신 그런 회장이다 보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건축사 개개인들 또 여러 또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엄청난 의견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네. 상당히 이제 현장에서 접점도 되게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1년 반 되셨죠. 네. 수혜가 어떠십니까? 우리 건축을 구성한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가운데서 어떤 생산적인 것도 생기기도 하지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건축사가 과연 그 건축 문화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역할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런 사회 각계와의 소통에 대해서 주력을 했고, 또 그 1년간 다소나마 또 이렇게 그 성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구체적인 예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그런 소통, 그렇죠? 네. 소통 부분이 아닌가 싶고 예. 또 회장으로서의 할 역할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배 팀장, 네. 직선제 선거였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한 약속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선거는 대의원들이 이제 뽑는 간선제 선거였는데요. 31대 회장부터 이제 직선제로 뽑아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석정 회장께서는 두 번째 직선제 회장이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원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약을 당시에 이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제 회장님께서 하셨던 내용 확인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치러진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 당시 최대의 화두는 건축사 위상 강화였습니다. 회원 직접 선거로 진행된 투표에서 석종훈 현 회장은 득표율 6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석종훈 회장의 공약은 크게 8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회원 이익 극대화, 새로운 건축시장 개척, 회원 권리 강화 및 확대, 존중받는 건축사 모습 만들기, 국가 건축정책 리더로서의 협회,
협회 조직 및 공제회 혁신, 현안 맞춤 해결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2018년은 소통을, 2019년은 실천을, 2020년은 성장이란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감리 확대와 건축법 개정, 협회 조직 개편, 공제조합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실천에 있어서는 협회 의무 가입, 건축사 연금 실시, 입찰 제도 개선을, 성장은 건축입법위원회 구성과 건축사 연수원 추진, 국가정책 참여, 건축사 위상 제고 및 국가 전략화를 내세웠습니다. 학수경제TV 배태호입니다. 네, 그 선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다음에 현안들 다시 점검을 해봤고요. 배 팀장.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에는 이런 간선제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직선제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장의 위상이 좀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 대의원보다는 사실 이제 전체 건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6,000여 분 되시고요. 또 이 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한 11,000여 분 되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넘는 분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셔서 공약을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준비하신 내용을 선거 기간 중에 또 계속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60%가 넘는 지지를 받으셔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60%가 넘었다는 것은 압도적인 지지율이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세 분이 당시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60% 사실 굉장히 많은 그렇죠. 지지를 받으셨는데요. 근데 이제 좀 회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취임 기간 중에 아까 앞서서 제가 좀 첫 해에는 소통 강조하시고 이렇게 그 임기 중마다 플랜을 세우셔서 좀 회원분들께 어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또 인상이 깊었던 게 건축사 위상, 그리고 또 건축사 협회 지위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협회를 좀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난 1년 반 동안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축사와 이제 우리 협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또 그리고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건축사가 뭐 건축 문화를 창조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는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공익,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고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성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간에 이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우리 건축사들이 해야 될 어떤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관계라든가 외부와의 어떤 소통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변하고 건축계의 이제 생태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한 해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를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의 바탕으로 올해는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감리 확대죠. 네네. 감리 확대하고 건축법 개정, 그죠? 이 부분도 이제 변화를 좀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를 한 건물을 감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개발 시대를 지나오면서 약간 왜곡된 사회 구조가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간 시장 동네에서는 소위 말하는 집을 지으는 건설업자들의 어떤 의견과 이 목표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또 개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설의 어떤 역할이
이 설계나 건축 역할보다 훨씬 앞서가는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의 역할이 이 원칙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감리는 건축주의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 설계가 추구했던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그 전제는 뭐냐면 일단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 안전한 건물을 지으려면 정확한 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그러면 일단 허가권자가 제3의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터전을 하자. 이렇게 이런 국민적인 명분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회의장에 취임하고 나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이제 허가권자 감리 시정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건축사의 그 협회 의무 가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명분 역시도 이 건축사가 그 사회적 역할과 공공의 의무를 다하려면 공인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관리와 교육과 통제 또는 징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마련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건축사 협회 의무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 것 중에서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이 말씀 하셨어요. 네, 감리. 네. 그러니까 아직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그 현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을 예,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건축물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쉽게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개발 성장 시대에 건축물을 부동산의 입장으로 또 사유재 입장으로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로 빨리 싸게 쉽게 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겪는 것처럼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재해에 취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런 거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떤 이 법의 테두리가 없이, 법적인 제한 없이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주거시설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그 품질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협회 차원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이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배 팀장, 네. 아까 그 건축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부실, 관리 부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모랄 해저드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든지 그런 건 다 있어요. 의사든 변호사든 건축사든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징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례들 이런 거 나온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그 경찰청이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우리가 석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펼친 바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 한 97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그래서 이제 2,560여 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1,150여 명이 자격증 불법 대여자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전체 불법 행위로 인해 검거된 사람의 약 2명 중에 1명꼴로 이 불법 대여 문제가 적발이 된 건데요. 이처럼 자격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자칫하면 이제 공사가 진행할 때 안전 문제에서 소홀해지거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고요. 또 이런 자격 대여 문제가 사실 끊이지 않으면서 이제 지난달이었죠. 5월 달에는 국회에서 자격 대여 근절과 또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사 면허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및
또 관리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지금 협회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반 자격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건축사 협회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건축사 자체 내에 어떤 문제점을 있을 때 그거를 또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 대여되고 제대로 안 지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도 건축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건축사를 또 여기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또 협회의 또 차원의 이런 두 가지 문제거든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우리 배토 팀장이 얘기한 면허의 어떤 그 불법 대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사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랑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또 변호사는 인권을 다루듯이 사실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건축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전문가 단체 중에 유일하게 저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만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의 가입이 되었던 취지는 뭐냐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건축 설계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의무 가입이었다가 임의 가입으로 이제 그 전환될 때 명분인데 그 후에 이런 임의 가입으로의 어떤 그 명분과 취지에 부응했다면 지금 저희 협회에서 의무 가입을 다시 추진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자격에 대한 대여 문제라든가 뭐 건설업 등록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 뭐냐면 저희가 감리를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설업 면허도 굉장히 만연돼 있는 부분이지만 감리자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징계할 권한이 또 없습니다. 또 그런데 관련돼 있는 우리 회원을 우리 협회가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뭔가 기준을 세우진 않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선량하고 양심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건축사들의 대부분이 같이 매도되는 그런 일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사 역할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건축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 집단이 정말 이제 바로 섰고 제대로 윤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집단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무 가입을 제가 꼭 추진을 해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건축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우리 걸 한다 그랬을 때 뭐 S 회계법인, 언 회계법인 우리가 지정을 하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소비자 입장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다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에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건축사들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되게 강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부심과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해야만 우리가 1년에 예전에서 봤던 그런 안 좋은 건축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만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바로 협회에서의 권한. 이제 그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잘못한 건축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있고 내부 감찰을 할 수 있고 11,000여 명이나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큰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뒤에서 핸들링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쭉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협회가 그런 권한을 가질 때 우리 회원들이 정말 건축사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건축사들 많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업역이 많이 또 축소되고 또 일하는 어떤 그 대가 기준이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상화해서 공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 정상적인 대가를 받는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회의 틀에서 만약에 잘못된 어떤 그런 불법이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우리 건축사로서의 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준이 쓴다면 우리 집단은 반드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배 팀장, 네.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안전입니다. 예. 이 부분 우리 짚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또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 벌써 이제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인식을 조금 변화하기 위해서 건축사들께서 직접 재해나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직접 챙기시겠다 이래서 재난안전지원단을 출범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좀 재난안전지원단 과거 나갔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을 비롯해 제천화재, 그리고 최근 강원도 산불까지 이 같은 재난사고가 생길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파손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이 같은 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 건축사협회 회원 365명으로 구성된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재해,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에 투입돼 건축물 안전점검 및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건축 분야 사회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 선진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한 특별 강연도 가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든든한 우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 네, 이제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재난안전지원단 이걸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한 예를 들면 과거에 영화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소방관이 현장에 갈 때 뭐를 가져가느냐? 건축 설계 도면을 가져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재가 나면 그 상황,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좀 그간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축사 역할은 없고 한참 후에 아니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책임의 소재를 모를 때 그때 건축사들이 등장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다, 감리가 잘못됐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에서 뭔가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재해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화재나 사고는 건물에서 일어나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건물이라는 건 당연히 건축사들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리하고 하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들을 그룹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재난에 대해서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역할은 당연히 우리 건축사와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좀 뒤늦지만 저희가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기업 또 아니면 사회 공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사협회도 11,000여 명의 큰 이제 회원들을 갖고 있는 큰 조직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활동 어떤 걸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뭐 저희 우리 건축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는 그런 뭐 성향이 다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뭐 드러내거나 이렇게 또 알리거나 이런데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사와 함께 지금 이제 공입사업에 대한 뭐 주택 공급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프리카 난민이라든가 또는 무슨 자연재해 났을 때 성금이라든가 봉사활동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 그다음에 134개 지역 단위의 이제 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건축이라는 거는 좋은 건축주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건축주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경제적 가치나 어떤 부동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담는 그릇으로,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어린 학생부터 건축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지금 협회에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2019년도 이제 벌써 절반이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앞으로 이제 또 준비하실 내용들, 또 이제 회장으로서 또 차근차근 또 하나하나씩 또 하셔야 될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네, 또 카메라 보시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작년에는 제가 소통의 해로 이제 보냈고, 올해는 작년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건축사가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1년을 지내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뭐 이번 기회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사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건축사와 건축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로서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태호 팀장도 고생하셨어요. 네. 건축사라는 직업 정말 멋진 직업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만, 꼬마 애들 둘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집 짓는 사람들, 이렇게 빌딩 짓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다, 쉽게 하면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동자 기억하시죠? 그만큼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 그들의 그 역할과 책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들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